일단 제 발표 주제는 이제 여기 지금 여성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여성동맹 사례, 그리고 그 이제 구사회주의 여성동맹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북한 여성인권 개선의 단계적 접근 전략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짜보았습니다. 사실 구사회주의 여성동맹의 체제 전환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도 다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 조직적 기능적 변화를 경험했고, 이는 북한 여성동맹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사회주의권 여성들 이제 여성동맹도 그 이제 사회주의 시기에는 여성 그 정치적 도구로서 이용이 됐지만, 실제로 체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 여성 권익 신장 기구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사회주의 여성 동맹의 어떤 변천사, 그리고 이런 변천사를 통해서 여성 인권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리고 이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지금 각 그 5개 국가에서 다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문은경 대표님께서 전략적으로 저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각 국가별로 앞에서 발표하신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여성동맹에서 이렇게 볼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그 체제 전환 이후에 그 베트남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그 베트남 여성 인권에 기여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드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몽골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제 전환 이후에 여성 인권과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체제 전환기에 여성 인권 부분들, 그리고 여성 조직들이 많은 성과들을, 많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체코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 체제 전환 이후에 국제연대, 그리고 민주화 이제 이후에 그런 발전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성 운동이 이제 여성 인권 이제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 자립과 국제연대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여성연맹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성 권익 발전과 그리고 국제협력과의 어떤 관계들도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5개 여성동맹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 구사회주의 여성동맹들이 그 체제 전환 이후에 이런 그 변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성공 요인도 있고 실패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가지고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이모이식 점진적 시장개혁 개혁 모델을 북한에 도입하는 부분인데, 물론 뒤에서 제가 제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자조 모임이 이제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상부상조 명목으로 여성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시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 관계망이라는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인터뷰했던 여성들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로 자조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활동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임들, 사경제 활동을 위한 비공식 관계망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조선 여성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적용을 한다게 되면은 한 중간 정도는 우리가 좀 도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국진적 전환 시 여성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지금 체제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북한의 어떤 폐쇄적인 정책 체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 적용 시사점을 보면 외부 압력보다 내부 동력 중심으로 개혁을 뭔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내부 동력 차원에서 뭐 아직도 우리 북한 여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경력으로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아서 중간 정도로 저는 이 실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8분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연행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단계적 접근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단계적 접근 전략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게 큰 틀에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낮은 영역으로부터 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5개 국가의 그 사례들을 가지고